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뭐 지수 예측이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과거 데이터들이랑 그런 걸로 갖다가 좀 설명드리는, 지수가 아무리 늦어도 저는 다음 주 안에는 반등은 따라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서 다음 주 안, 뭐 지금 일단 미국 선물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반대 매매 나오고 개파락했다가 거기서부터, 근데 또 아쉬운 게 일단 내일 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는 건 좀 아쉽기는 한데, 개파락하고 뭐가 됐든 좀 뭐 돌려주는 신용이라도 하다가 다음 주 중에 좀 그래도 단기 상승은 반짝하고 나오지 않을까. 뭐 지수 측면에서 3%든 4%든 이런 상승이 다음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거 낙폭 과대다, 낙폭 과대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결국 개인적인 견해이고, 지수 예측은 해두는 건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뒤에 대응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대응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지금 지수 같은 경우 뭐 제 생각도 그렇고, 사실 요즘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제가 이제 전업하시는 형님 두 분도 그렇고, 주변에서 주식 그래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시장 오늘로서는 똑같아요. 이거 좀 과한데? 이거는 좀 선 넘는데? 요 분위기가 일단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싶어서 얘기를 할 때는 초보분들은 이제 시체 상태예요. 사실은 그냥 다 물려가지고 진짜 밑바닥 뭐 반대매매 나오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일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는 생각보다 좀 너무 과하게 밀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세계적으로 갖다 대비해가지고 좀 약한 건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좀 약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지수에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RSI 요거가 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닌데 단기적인 낙폭 그 구간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주는 지표이고, 지금 RSI 30 밑으로 내려온 게 이날 내려왔네요. 이날부터 해가지고 하루, 이틀, 3, 4, 5, 6, 7, 8, 뭐 아니면 요날 잡아가지고 1, 2, 3, 한 7일째, 실거래일 7일째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RSI가 17.7입니다. 상당히 밀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시즌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 몇 가지 밀렸나? 16.6이에요. 코로나 시즌에. 뭐 RSI가 절대적인 뭐 마법의 지표, RSI 뭐 30 밑은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갖다 30 밑에 내려가고 하면은 골짜기를 파다가 반등이 나온 거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절, 코로나 시절에 16.6, 그 다음에 지금 17.7, 뭐 이러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급락이에요. 상당히 급락. 코로나 시절은 지금 코로나 때랑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시장 저는 엄청난 공포가 지배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상승장에 들어오셨던 그 분들에 의해서 좀 투매가 더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수 측면에서는. 솔직하게. 왜? 상승장만 겪고 지수에 대해서 이런 급락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끝나고 들어오신 분이 지금 시장에 좀 많습니다. 많았는데 그 중에 뭐 그 전에 퇴출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뿐이 아니라 종목들을 둘러봤을 때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투매가 나왔어요. 패닉셀이라고 하죠. 종목들이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근거는 그냥 종목 막 20%씩 밀렸으니까 패닉셀이다? 이건 아니에요. 고려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하락으로 보면은 27%, 20% 쌍방울은 근데 악재가 있기는 있었죠. 뭐 위메이드는 게임 출시한 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고려산업 뭐 서한부터 해가지고 10%가 대체적으로 다 넘어가요. 다. 근데 20% 넘는 게 대다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보통 상승 VI는 언제 걸리죠? VI가 걸리는 경우는 좋은 호재 뉴스가 있을 때 걸리잖아요. 근데 하락 VI란 말이에요. 10% 그리고 20%는 하락 VI가 두 번 걸린 거예요. 그냥 VI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종목별로 악재가 다 있었냐? 아니죠. 지수 하락이 악재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닉셀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거래대금,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이 거의 죽은 채로 하락입니다. 그래서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이 적은데 낙폭 과한 거는 좋아해야 돼요. 좋은 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대다수의 종목이 이게 한 종목, 두 종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요거 보세요. 보면은, 티도 안 나요. 그냥 최근에 있던 거랑 그냥 비슷해요.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하락을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뭐 그 게임 출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려산업도 그렇고, 서암기계도 이런 식이고, 뭐 종목이 악재 있는 것들 말고서, 해인도 그렇고, 특별하게 유별나게 거래대금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솟구친다거나 하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거래대금 보면. 근데 하락폭은 10%, 15%예요. 거래대금이 거의 죽은 채로 하락을 한 거고, 매수세는 없는 상태에서 패닉셀, 가격 급락이 보이니까 플러스 내일 좀 뭐 역대급 반대매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갖다 밀리면은 반대매매가 다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신용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좌, 현금으로 갖다가 좀 그 담보 비율 이런 거를 채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왜? 신용 쓸 수 있으면 최대 풀로 땡기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면 보통 풀로 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대부분 신용을 땡길 때는 풀로 땡깁니다. 미수 안 썼으면 다행인데 신용도 지금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하니까 종목도 계속 밀리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신용 깨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종목들은 오늘 저는 제 눈에는 패닉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패닉셀 플러스 반대매매가 좀 시원하게 와장창 깨지는 구간은 대부분 다 반대매매가 시원하게 나오는 날은 기관이랑 외인들이 귀신처럼 그거 좀 받아먹고 단기적으로 갖다 힘쓸 때가 많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게 올해, 2년, 3년 그런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반대매매 시원하게, 그동안 하락장은 계속 중간중간 다 있었죠. 지수에서 하락장, 급락장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대매매 개인들 싹 한번 시원하게 털리는 때는 기관 외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단기적으로 그거 다 받아먹고 올릴 수 있는 자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일 일단 반대매매가 역대급 반대매매 예정이라는 찌라시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패닉셀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으로 저는 오늘 좀 패닉셀이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 대체적으로 거의 다 투매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패닉셀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놀라서 도망친 사람도 많다는 거죠. 개인들이랑은 주식시장은 보통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뭐 거의 본질적인 정답에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수로 갔다가 넘어갔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7일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RSI 밑에서 이제 한 7일 정도 지금 7, 8일 정도 밀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30 깨졌을 때는 한 번씩 봅시다. 여기 있네. 여기도 요날 기점으로 했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차부터는 좀 돌렸죠. 5일차부터 좀 돌리고 뭐 단기 반등이긴 한데, 또 요거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여기네요. 여기도 하루, 이틀, 3일, 얘는 4일차 5, 6 하더니 여기선 좀 돌리고, 그리고 가장 코로나 시즌이 이제 제일 격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눈치보다 들어온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 8일쯤 해가지고 거의 저점 형성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상승장으로 이어갔었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낙폭이 좀 심했던 구간은 한 7, 8일? 여기도 하루, 이틀, 3, 4, 5, 6, 7, 8 하고서
거기서부터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과거 사례들을 대충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밀리기 시작하고 이런 지표에서 과하게 밀린 구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7, 8일? 7, 8일? 한 일주일 정도 RSI 30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서부터는 좀 돌려주는 구성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700선은 솔직하게 저는 700선을 사실 이번에는 터치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이후에 돌리고서 내려오는 거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상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 750선 주변에서 뭐 잠깐 깨더라도 오늘 돌렸다가 800 주변에서 뭐 치고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일 지수 2%만 밀리면 지금 700인데 700선까지 스트레이트로 깨는 거는 지금 800선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라운드 피겨이 3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스트레이트로 깨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왜? 이게 완전 최고점 부근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요 구간을 보면은 지금 950, 900, 그 다음에 이제 850 이렇게 깨긴 했죠. 하지만 얘는 이 앞 구간에서 그 박스권을 좀 형성을 했던 시즌이 길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좀 버텨주나 싶더니 저점을 깨는 그 구간부터 그냥 스트레이트로 800, 750 깨버렸습니다. 2번을. 그 다음에 이제 700까지 오면은 3번째인데 보통 3개를 동시에 연달아 주주주 깨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지수도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급락 같은 것 좀 T케이스 빼고서는. 근데 지금 이제 단기간의 낙폭은 그 정도로 갖다 코로나 시즌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왜? RSI만 봐도 많이 밀린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수라는 게 종목들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구간이 과거에도 저 밑에선 보통 한 일주일 그 부근부터는 좀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주일이 반대매매 진짜 박살 나고 날 거 다 나오고 그 시즌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개인들 탈탈탈 그냥 탈곡기 뭐 돌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좀 털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희망을 줬다가 3% 밀고 밀렸다가 돌리는 척 하더니 4% 밀고 하루 버텨주고 4% 밀고 여기서 공포감 극대화돼서 바로 연달아서 이번에 이 텀이 없었어요. 또 중간에 그래서 이틀 연속 밀리면 이거는 버티고 버티던 사람들도 이제 욕하면서 뭐 뱉어낼 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밀린 자리라는 거는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이랑 차이점이 2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코로나 때는 공포가 얘는 그래도 뭔가 좀 본질적인 이유는 뭐 사실 핑계거리는 다 갖다 붙이기 마련이긴 해요. 공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는 이때 밀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세계 경제 마비였습니다. 세계 경제 마비 가능성. 팬데믹 때문에 저 전염병이 와 전염성도 엄청 강하구나. 코로나 때.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봉쇄를 시작했죠. 국가별로. 야 코로나 발생국 국가 들어오지 마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서로 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감염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하다가 다 퍼지니까 세계적으로 하다 결국 여행 다 금지시켰잖아요.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여행 금지, 여행뿐만 금지일까요? 비즈니스로도 가는 것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국가별로 봉쇄를 할 정도였어요. 쇄국 스스로 묶었습니다. 외국인 들어오지 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수 없어. 항공사들 다 정지할 정도로 갔다가 난리 나고 국가별로 다 봉쇄를 했고 내부적으로도 회사 출근부터 해가지고 마비가 됐죠. 우리나라 정책 기억하세요? 확진자 나오면은 그 동선 다 추적해가지고 겹치는 사람들 그리고 2주 자가격리 회사에 한 명이 나와 그 층에 그러면은 그 층 출근 인원들 2주 격리입니다. 그냥 마비가 돼요.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결국 모여서 경제를 만드는 경제의 주축인데 회사가 마비되고 그리고 회사뿐이 아니죠. 뭐 식당도 그렇고 돈이
돌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다 집에서 안 나가. 무섭거든. 코로나 전염성 엄청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뭔가 미지의 질병. 거기다가 치료제도 없어. 뭔가 새로 나온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가 돌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이 정말 극대화 됐었습니다. 국가별로 갖다가 서로 일단 교류가 안 되니까 교류를 막아버렸잖아요. 그것부터 이미 돈이 막힌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돈이 돌아야지 뭔가 이렇게 경제가 굴러가는데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유동성이 막혀버렸어요. 돈이 도는 게. 그것부터 해서 회사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덩달아 같이 힘들어졌죠. 막 그 식당에서 밥 못 먹게 하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카페도 그렇고 다 배달만 하고 뭐 물론 이제 거기서 꽃을 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배달 전문업 하시면서 막 좀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갖다가 경제가 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경제가 돌 수 없는 거는 당연히 회사랑 직접적인 직격탄이죠. 일단 해외 수출 같은 것도 안 됐단 말이야. 수출이 뭐야? 우리가 뭔가 원자재 들여와가지고 수입해와서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입도 안 돼. 오고 가는 게 그냥 안 돼. 경제는 안 돌아. 막혔어. 다들 집에 갇혀 있어. 아니면 집에서 안 나와. 안 갇혀 있더라도 안 나와. 나갔다가 괜히 걸리면 어떡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정말 팬데믹이었죠. 아, 이 경제가 마비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진짜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즉, 회사가, 경제가 직접적으로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물론, 나라에서, 국가들에서 그걸 보고 있지는 않았죠. 당연히 풀려고 하고, 뭐, 백신 개발하고 열심히 한 건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갖다가 좀 힘을 합치기도 했잖아요. 막 각자 막 치료제 막 개발한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때는 공포이긴 하지만 회사들이 경제가 제대로 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시장의 공포 원인이 미묘하게 달라요. 여기는 그래도 뭔가 직접적인 영향, 그게 공포감으로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감으로 발현된 상태였고, 현재 시장의 공포 원인은 뭘까요? 딱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우리 회사 출근 못 하나요? 여행 못 가나요? 수출 금지당했나요? 봉쇄당했나요? 아니죠. 경제가 안 도는 상황인가요? 경제가 돌긴 돕니다. 그래서 완전 경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회사들 위주로 봤을 때 경제가 돌긴 돌아. 대신에 이제 문제점이 금리인 거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거는 왜? 인플레 때문에. 코로나 저 시즌에서 경제가 이 당시에 진짜로 직접적으로 갖다 마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경제 마비를 실질적으로 갖다가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일단 밑에 뿌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은 회사한테 이득이 가겠죠. 그러면 그걸로 갖다가 이렇게 좀 선순환 이제 댐에서 구멍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터져 나올 수 있게. 선순환을 위해서 밀단 생산을 해서 뿌리자. 돈 찍어내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돌렸는데, 이제 그때 찍어냈던 돈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또 발목을 잡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돈을 막 미친듯이 찍어냈거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 당장 저 돈을 안 풀면은 진짜 세계 끝나거든, 경제가. 이 인플레는 올 거는 당연히 알아요. 돈 찍어냈을 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거 전문적으로 막 연준에서부터 그걸 모를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고 거기에만 전문성이 있는 건데, 돈을 찍어냈을 때 그 뒤에
후폭풍으로 인플레가 올 거다라는 거를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죠. 뭔가 내가 질병에 걸렸어. 그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제를 지금 맞아야 돼. 근데 이 치료제를 맞으면은 나중에 좀 간에 뭐 좀 상태가 안 좋아진다거나 간경화가 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끝이 뭐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뒤에 그 부작용이 있어. 알아. 하지만 지금 그 치료제를 안 맞으면 당장 죽거든. 일주일 후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맞으실 건가요? 안 맞으실 건가요? 코로나 돈 푼 게 이 개념입니다. 인플레 올 거 알아. 이거 뒤에 부작용 올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돈 안 풀면은 세계 경제 그냥 회사들 도미노로 망가지게 생겼어. 그래서 돈을 풀었던 거고 일단은 돌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죠. 후폭풍. 그만큼 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했던 놈이에요. 세계 경제 자체를 진짜 아휴 나쁜 놈들.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본질적인 문제는 조금 다르죠.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이랑 얘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상의 공포가 좀 작용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은 동학개미 운동, 상승장, 코로나 그 이슈 때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돌릴 때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 대해서 조금 더 내성이 없거나 지금 이런 급락장을 겪어보는 게 한 번 내지 3번은 안 됐을 거예요. 뭐 이 정도 급락은 지금 코로나 이후엔 처음이긴 한데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에 원래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그런 매년 있던 사이클인데 그 분위기를 처음 겪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더 놀라서 패닉셀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아예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회사들이 진짜로 실적이 안 나오고 마비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랑은 코로나 등장 저거랑은 조금 텀은 있는 거지 않나 확실히.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야 코로나 때 급락 자리랑 지금 자리랑 또 높잖아요. 이것도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그래도 코로나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 뭐 코스닥 요 구간이었는데 지금 그 구간 주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구간까지 왔어요. 분명히 낙폭은 꽤 셉니다. 인플레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긴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인플레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얘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둘 중에 더 위험했던 거를 뽑으라면은 사실 얘죠. 경제 자체로 봤을 때. 왜? 이거는 진짜로 회사가 도미노로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던 부분이고 지금은 회사들은 멀쩡히 돌아가요. 즉 기업에서 뭐 인플레 때문에 이제 그 현물 들여와가지고 좀 가공해서 기술적으로 왔다가 이제 기술 업종들은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 뭐 유가도 올라갔고 기름도 올라갔고 뭐가 됐든 러시아 전쟁 때문인데 인플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 업종들은 좀 안 좋기는 하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코로나 때는 아예 수출이라던가 유동 자금이 아예 차단됐던 시즌이고 지금은 기업들은 그래도 매출은 나오고 있어요. 돌아갈 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예 안 돌아가고 숨이 막혀 있는 상태랑 지금은 숨은 쉬고 돌아는 가고 있는데 공포감이 더 큰 거죠. 즉 그 당시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회사들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락을 할 때도 이게 본질적으로 갖다 진짜 임팩트가 뭔가 건덕지가 확실하게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진짜 세계대전으로 갔다 뭐 미국이랑 치고받고 한데 그거는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죠.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 코로나 급락 때랑은 대비해서 이거는 지금 실체는 조금은 그 둥그스름함? 뭔가 좀 뿌연? 이게 뭐가 딱 진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건가? 라고 콕 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고 조성하다가 어제 오늘 그게 좀 과하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선 좀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700은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밀렸는데 내일 이제 반대 매매, 지금 키워드로 보는 것들은 반대 매매, 역대급 반대 매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종목들 움직임을 통해서 본 패닉셀, 이 패닉셀 때문에 내일 반대 매매가 좀 안 터질라나? 이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내일 시가 개파락을 좀 보기는 볼 것 같은데, 이 오늘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패닉셀을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매도가 나온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종목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것들이랑 엮으면서, 그리고 오늘 당일 추이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뜬금없긴 한데 얘네들이 3시 넘어서 한 7, 800억을 그냥 갑자기 쭉 샀습니다. 7, 800억을. 여기 외국인 이렇게 그냥 3시부터 쭉 끝까지 좀 샀던 모습 보이죠? 코스피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 기간이 좀 방어하려고, 이거 금투였나 이게? 그런데 일단은 코스피는 금투네요. 금투가 좀 받아먹고 있고, 연기금이 좀 든든하게 들어와주면 좋기는 한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고, 코스닥 뭐 700억 금액이 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막판에 좀 들어오고, 그래서 한동안 이런 당일 추이, 그리고 이런 외국인 기간, 그리고 내일 키워드는 반대매매 좀 많이 나오나 이런 것들 엮고, RSI 보통 한 7, 8일 정도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저점 형성하고 돌려줬던 과거 그런 움직임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과거가 무조건 지금 와가지고 또 절대적으로 그때 7, 8일 만에 이제 돌려줬으니까 저점 만들고, 지금도 7일 지났으니까 이제 저점 만들어야 돼 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갖다가 붙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세계적인 시황 악재가 없을 때이겠죠. 시황의 악재가 생기면 그건 또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일단 미국 선물이 그래도 돌려줘요. 아주 이런 거는 장마감만 좀 멀쩡히 하면은 내일 그래도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인데,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은 정말 비중 조절 일단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서 진짜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게 보이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이 하락장에 대해서 정말 간과를 좀 많이 하다가 한 진짜 몇 번 얻어 터지고서 그때부터는 와, 이 하락장은 진짜 하락은 무조건 온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급락 하락장은 매년 사이클로 온다. 근데 그 올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은, 준비에는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가장 절대적인 건 비중 조절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락이 올 것 같을 때, 급락 생길 것 같을 때 빨리 캐치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실력은 정말 드뭅니다. 왜? 하락이랑 이런 거는 상승장도 그렇고 급락장도 그렇고 오고 나면은 대부분 깨달아요. 정말 잘하거나 하는 분들은 좀 이거 좀 느낌 싸한데? 라고 할 때부터 비중 조절이라던가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시장에서 닳고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과거 기억, 와 지금 느낌 안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맞고 나서 진짜 밑바닥 다 왔을 때, 와 이게 급락장이었구나, 아 이제 좀 돌려줘라 하는데, 거기서 한 2번, 3번을 더 미니까 정신 나가거든요. 반대매매 막 맞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시장이지 않나 싶은데, 다들 좀 힘 내시길 바라면서 지수 좀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